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CES에서 봤잖아요.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구독하시고 계시죠? 저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댓글에 네. 오늘 이상엽 전무님 만나냐? 네. 왜 안 만나? 진짜 농담이 아니야. 오누이니까. 가족인데 왜 네. 따로 다니냐? 그래서 몇 가지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 하이에나는 먹이를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 지금 화장실 갔다 오려고 화장실 진짜요? 한번 갔다가 차. 제가 오늘 또 보세요. 어머. 이거 진짜요? 보세요. 어머, 지금 이거 웬일이야? 마치 짠 것 같은 느낌? 곧 봬요 그러면. 네네. 네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네네네. 그렇게. 아유. 아니 이게 누구야 싶은 마음이 들 아니, 정도로 아니 이게 너무 바빠 보이셔서 차마 다가설 수도 없는 아우라가 느껴져서 왜 이러세요? 오늘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찰나에 네. 화장실 근처에서 네네. 또 우리 이상엽 전무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센터장이시자 사실상 현대 제네시스의 얼굴이시기도 한 그렇죠?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차량을 딱 내보이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SUV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완벽한 비례. 프로포션이거든요. 네. 후륜구동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비례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차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타이어가 굉장히 크고 22인치 휠에다가 이 후드가 굉장히 길어요. 네, 이제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칵핏이 굉장히 좀 뒤쪽으로 있어서 네. 딱 봐도 저 차는 정말 비례가 아름다운 차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막 라인이 굉장히 많고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깨끗하고 단아함을 통해서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디자인이 아닌가. 2017년에 뉴욕 네네. 오토쇼에서 컨셉카, 처음 예, 컨셉카로 그렇죠. 예,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비슷하게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직선적인 어떤 라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 이런 또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그 양산차가 조금 더 성공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GV80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랑 스포티한 캐릭터를 많이 좀 살렸다면은 네. 이 차는 좀 SUV 본연의 캐릭터인 좀 러기함을 조금 더 특히 앞부분에서는 좀 강조를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SUV이기 때문에 SUV는 앞에 페이스가 굉장히 크고 대담해 맞아요.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앞에 어떤 높이도 조금 더 높여서 좀 SUV 특유의 캐릭터를 좀 많이 살렸어요. 네. 투 라인이 저는 인상 깊거든요. 네. 아까 저 이거 할 때 보셨어요? 그럼요. 네. 요것도 네, 이렇게 해도 이것도 되고 이렇게 요것도 해도 해도 되고. 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네시스는 두 줄입니다. 다 기억하죠? 네. 왜 하필 투 라인일까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독창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날개 로고를 앞에 페이스로 형상을 하고 싶었어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크레스트는 그릴로 형상화가 됐고요. 네. 이 두 개의 라인은 헤드램프로 형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날개 캐릭터를 얼굴로 좀 진화시켜서 네. 우리의 독특함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헤드램프를 하나로 크게 만드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얇게 맞아요.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광원이 그 작은 윈도우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그 두 개의 라인은 네. 앞에서 시작해서 사이드로 연결이 쭉, 되고 네. 뒤까지 연결됨으로써 그렇죠. 차가 멀리서 봐도 밤에도 저 두 라인만 보면 저건 제네시스가 제네시스다. 지나간다. 오. 그런 좀 캐릭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포르쉐 브랜드의 네. 911 있잖아요. 그쵸. 911은 지난 60년 동안 라운드 헤드램프를 가지고 계속 진화하면서 레거시를 만든 것처럼 이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두 개 가지고 계속 브랜드를 진화시킴으로써 두 개 라인을 저희가 갖고 싶었어요. 후면부에서 네. 여쭤볼 부분이 네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점이에요. 네네. 이 4휠 드라이브라는 네. 이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아, 이렇게. 디테일까지 보셨구나. 그렇죠. 요게 네. H 트랙으로 항상 제네시스 네네네네. 라인업이 구성이 되다가 네네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네네네. 4휠 드라이브가 네. 들어갔는데 네. 대체 왜 그런 거냐? 직관성이죠. 예, 어허. 정확하게 이 차가 이제 4휠 드라이브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은 저희는 그쵸, 이게 예. 4자도 되지만 그 로만 캐릭터를 보면은 네. 델타가 4잖아요. 네. 삼각형이 델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캐릭터도 보여줄 수 있고 디자인적 예, 요소도 있네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그 삼각형의 캐릭터를 좀 강조하면서 좀 만들었고, H-트랙은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실 수 그러게요. 있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우리의 4휠 드라이브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뒷후면에 네. 이 로고명 레터링은 네. 이 로고 엠블럼이 들어가지 않고 왜 레터링으로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엠블럼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임팩트가 있으면 하나 특별하게 만들어서 네. 딱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윙 로고는 앞에만 두고 뒤에는 레터링으로 가자.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결정이 됐고, 국내에서는 네.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 안착을 했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신생 브랜드고, 그렇죠.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아직 그 제네시스에 대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뒤에서 딱 봤을 때 이 차는 제네시스구나. 그런 어떤 상징성을 좀 강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를 이제 만드시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SUV를 우아하게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좀 되게 좀 그 저희한테는 많은 챌린지가 필요했고요. 덜어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우아함의 포인트 몇 가지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아함의 포인트는 저는 이제 사이드 뷰에서 나온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그래서 메인 라인이 네네, 하면서 요렇게. 예, 네. 이 라인이 뒤로 갈수록 떨어져요. 맞아요. 예, 포물선처럼. 네네. 네. 포물선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 떨어짐을 통해서 보통 테일램프의 위치가 다른 SUV보다 한 뼘은 더 낮게 그러네요. 붙어 있어요. 더 낮네요. 예,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 카드 보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떨어지는 라인은 디엘로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네. 창문 라인에서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모든 라인이 근데 다 떨어지면은 차가 이렇게 주저앉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킥을 이렇게 줘서 떨어지는 라인들을 받아줄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역시 차는 만든 분에게 설명을 들어야 정확하게 네. 와닿는 22인치 휠도 SUV의 강인함을 이제 주기 위한 어떤 그럼요. 요소였을까요? 네. 큰 대구경 타이어 휠 사이즈를 통해서 차가 더 당당해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죠. 실내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또 예. GB. 네. GB 근데 80이라고 해야 되나요? 80이라고 해야 되나요? GB80입니다. 80. 예. 다시 한번. GB80. 80이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80. GB80. 80. 네. 그게 명칭이 공식 명칭이군요.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글로벌한 그렇죠. 그런 타겟을 하고 있어서 GB80 여기서는 뭐 이름이 틀리고 뭐 미국 프렌치로는 이렇게 틀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GB80로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I got it. 그럼 GB80의 네. 실내의 어떤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장을 디자인할 때 이 차에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기존 차에 없던 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많은 테크놀로지들, 특히 뭐 커넥티드 카, 뭐 스마트 AR 크루즈 내비게이션. 컨트롤, AI 네.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우리 덜어내자. 덜어내고 모든 기능이 다 이때 고객이 필요할 때만 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다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백의 아름다움을 좀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벤트 같은 것도 다 이제 숨겨져 있고 무거워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강조를 했고요. 굉장히 하이텍 디자인이에요. 스크린도 보시면은 ABNT 같은 경우에는 14.5인치 맞아요. 스크린에다가 클러스터도 전부 다
스크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테크한 차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이랑 잘 섞어서 좀 구현을 하는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네. 너무 새로워서 그게 네. 사실은 저도 좀 그 코멘트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허,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당당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저희가 스티어링 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네시스 어허. 과연 고객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편하고 쓰기 좋은 스티어링 휠일까 그렇게 봤을 때 보통 그 트리스포크나 맞아요. 포스포크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트리스포크는 스포츠카에 보통 많이 써요. 왜냐면 어허. 중간에 라인이 있어서 앞을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턴을 하고 그럴 때 밑에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조금 회전을 할 때 불편할 수가 있고 폴스포크도 밑에는 잡을 수 있지만 다른 45도 앵글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면서 어디든지 회전을 해도 가장 스티어링 휠이 가장 잡기가 많은 곳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스포크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군요. 투스포크를 하면서 또 모든 버튼들을 엄지손가락으로 아주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쓰다 보시면은 이게 정말 좀 진짜 편하게 쓸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루크 동커 이렇게 최고 디자인 네네네. 책임자와 네네. 굉장히 가까운 그럼요. 사이시잖아요. 네. 네. 제가 뭐 네. 존경하는 디자이너시죠. 그리고 저랑 지난 10년 동안을 함께 한 그쵸. 디자이너시고. 네. 네. 초기부터 디자인 프로세스를 함께 함께 작업을 했죠. 하셨기 네, 때문에 같이 갈등이 좀 있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기본이죠. 저희 부사장님도 굉장히 열정적인 디자이너시고 저도 뭐 디자이너로서 열정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게 다 예스로 하면은 그거는 타협밖에 안 돼요.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챌린지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어쩔 때는 부딪힐 때도 있지만 많은 챌린지들이 통해서 고객이 어떻게 보면 더 가치를 느끼실 수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상사시고 그러시지만 디자인할 때는 뭐 서로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죠. V80가 네. 정말 사실은 세계적인 프리미엄 시장 안에서 프리미엄 차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네네. 경쟁 모델로 뭐 사실은 독일의 뭐 차들 네네. 뭐 GL이라던가 X5 네네. 이런 차들 경쟁사들이 대비했을 때 GV80만이 갖는 독보적인 자랑거리다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가 아닌데 또 밤새야 되는 밤새야 되는 분위기로 끌고 가시면 어떻게 저희 정말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한 디자인이고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 뭐 외국은 더 그러겠지만 럭셔리 카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있건 없건 간 전 세계 자동차 럭셔리 시장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른 경쟁차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고객한테 보여드려야지 그 고객이 마음을 바꾸고 저희 같은 신생 그렇죠. 브랜드를 사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차를 어떻게 보면은 안 보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마이웨이로 우리 웨이로 경쟁차를 안 보는 대신 이 차를 사시는 고객의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럭셔리카니까 가격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데 돈을 많이 내신 것만큼 그만큼 가치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비례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됐을까 디자인을 했죠. 이 차를 무조건 선택하게끔 하셨다기보다는 선택한 사람들이 이래서 네, 이 차가 네, 럭셔리 네. 카구나라는 걸 네. 오히려 알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디자인을 하셨다고 설명을 보는데.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거의 네. 뭐 동일한 영문이다. 저의 대변인으로 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채용되나요? 이 차량이 근데 외장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장 네. 컬러도 정말 다양한데 네. 이상엽 디자이너님이 네. 이 차를 픽해서 네. 내 동반자로 함께 하신다면 무슨 네. 색을
택하실까요? 저 근데 그 컬러에 대한 질문을 오늘 되게 많이 받았어요. 유광 굉장히 컬러가 눈에 많고. 아주 띄어서. 네, 그리고 이 유광 컬러도 굉장히 깊이가 훨씬 깊어요. 여러 레이어를 통해서 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페인트가 굉장히 깊거든요. 페인트에 있어서는 또 소재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자신 있다. 뭐가 좋은 컬러고 뭐가 나쁜 컬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죠. 개인의 네.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 그린하고 저는 그 색깔을 하려고요. 아 진짜요? 고백하셨네. 네. 미리 인테리어도 예고하셨네. 그린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엑스테리어, 그린 인테리어 특별하지 않나요?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약간 크리스마스. 친환경적이고. GV80가 나왔으니 네. 앞으로 GV70, 네. GV90도 곧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기대를 네. 해보게 되는데요. 네네. 작은 GB70가 이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뭐 세단들도 이제 많은 챌린지가 있어서 또 포폴리오가 이제 막 바뀌는 이제 시기. 네. 거기 이제 첫 차가 이제 GB80. 이거요. 이거는 다 했어요. 이거는 다 했는데 보통 브랜드가 하듯이 다 똑같은 뭐 쿠키 커터식으로 큰 거 작은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있으되 툴라인은 이때 차들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GB70이 나올 때 이거의 작은 버전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디자이너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하나의 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엔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럭셔리카에 대한 가격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꼭 사야만 하는 어떤 이유? 그래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드시겠어요. 직접 타고 다니셔야 돼서 그렇군요. 비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어요. 일단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럭셔리카니까 진입장벽이 큰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시는 것만큼 그만큼 기쁨을 들을 수 있는 디자인을 최대한 챌린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늘 흔쾌하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그분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팬이니까. 진짜요? 오늘 컨셉, 오늘 컨셉이라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기잖아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일정도 많이 바쁘실 텐데 몸 챙겨가면서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디자인 센터 초대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같아서 당장 내일 가자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게 절차가 있고 아무래도 보안이 있고 그래서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생각은 계속 하고 올해 안에는 뭐 소식 있겠죠. 또 자주 뵐 텐데. 웃음으로 대신해 주시는